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미국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오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비 덕분에 월요일 출근길이 다소 불편하고 또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요. 이 비 덕분에 또 우리나라에 한 달가량 일찍 찾아왔던 가을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싹 씻겨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세먼지를 싹 씻어주는 가을비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정보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합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괴물 허리케인 소식으로 오늘 피플앤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는데 이름이 어마인데 그렇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마입니다.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이고요. 그동안에 우려가 컸었는데 현재 일단 플로리다 대륙, 이 본토에 상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이 플로리다를 거쳐서 조지아주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나마 좀 힘이 약해졌다라고는 하는데 네. 현재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엄청난 이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뭐 좀 화면들 보시면은 뭐 보도하는 CNN 기자 뭐 막 날아가려고 하고 네, 그런 네, 모습들이 네.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바다의 폭풍 해일이 거의 3m, 4m, 한창 강했을 때는 5m까지 이르렀었던 이제 그런 정도였었고요. 현재 플로리다주는 주민의 3분의 1 정도, 600만 명 이상에 대해서 대피령을 이미 내린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고 지금 저 쭉 그 대피 행렬이죠. 남아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내일 정도의 정확한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 밤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마는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요. 정확히 한 220조 정도의 재산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밑에서부터 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쿠바 등의 카리브해에서는 이미 이제 초토화된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도 보면 섬에 뭐 어떤 섬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의 90%가 이제 다 파괴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어마 자체도 지금 뭐 걱정됐지만 어마가 떠나고 난 그 다음에 이 사고 현장을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많은 뭐 시간이 재정 필요할 문제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까 그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몰카 영상이 한 외국계 SNS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2호선입니다. 선릉역과 잠실역 계단에서 주로 촬영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외국계 한 사이트에서 이제 계속 특정 주기마다 일정 기간마다 업로드라고 하죠. 이 몰카 화면들이 클립 파일들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선릉역, 잠실역 등의 이제 화면도 같이 찍혀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몰카 범인이 외국인인가요? 아니 한국인인 것 같아요. 한국인이에요? 아침 출근 시간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여성들의 이제 몰카를 계속 찍게 되는데 그 영상 찍는 패턴이라든가 그 수법이 계속 똑같고. 그러니까 동일인이라는 거죠. 동일 한 사이트에서 일광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동일인 소행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마도 경찰이 좀 수사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몰카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실은 저 몰카의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저게 빠르게 뛰어나죠.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죠. 단추 모양의 카메라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추 모양, 스마트폰에 끼는 모양, 라이터 모양, 뭐 벨트에 차는 모양, 안경 그 가운데에 끼는 모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저 몰카 영상을 처벌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예 저 몰카 자체에서부터 인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을 보면은 전파 인증용으로 허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뭐 전과자가 다 저거를 사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에서는 아예 최초의 저 몰카를 판매하는 유통을 법으로 강조하자. 유통제재법을 만드는 것이 실은 이제 몰카법을 해결하는 근본책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 몰카 범죄가 일종의 또
뭐 병적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중독 같은 그런 성향이어서요. 최근에는 뭐 한 경찰 간부 또 성폭력 전담 판사가 저 몰카를 가지고 몰카를 찍는. 네네. 참 이게 참 역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제재법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몰카 자체는 사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도에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그렇죠. 유용한 곳으로 쓰여야지 예. 이렇게 악용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하철 몰카범 못지않게 응징이 필요한 범죄가 또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에서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현행범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한 여성의 대응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유튜브 영상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데요. 네네. 우리 이야기는 아니고 중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8일 허난성의 이제 한 버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 남성이 저 앞에 있는 여성에게 계속 가서 추근덕거리고 있죠. 아,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 다가가는. 그러네요. 그럴 때 저 여성이 바로 예. 이제 그 응징을 하게 됩니다. 저 이제 응징 급소를. 후의 장면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응징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발로 뻥 차게 되는 이제 그런 급소를. 모습이 있거든요. 예. 어. 저렇게 그러네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예. 저 경찰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저 현행범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우선 저렇게 응징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이제 저러다가 혹시 그 피해 여성이 다칠 수도 있겠고 위험하죠. 여기는 지금 명확한 CCTV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잡았지만은 네네. 나중에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하라. 성추행범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 버스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예, 어느 정도 있죠. 확보가 돼 있는 예. 점은 또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성은 정말 용감하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도 쉽지 남성이 않을 옆에 것 같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왜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 했고 결국은 경찰서로 혼내는- 가게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사건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멧돼지 사냥용 개들이 부부를 습격했다고 하는데요. 개 주인이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네, 실은 어제 가장 큰 사건 사고의 핵심 이슈였었거든요. 네. 네. 뭐 온라인 뉴스 클릭수도 높았었는데요. 전북 고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0대 부부가 그 고창 고인돌길이라고 유명한 산책로를 산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멧돼지를 사냥하는. 잡는 예. 네. 사냥견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보다 훨씬 더 강하죠. 맹견이죠. 이 맹견 4마리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어우. 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5분 동안에 뭐 팔, 어깨, 허벅지 7차례를 물린 채로 저 맹견들이 훈련을 받을 때 멧돼지를 잡은 채로 이제 끌고 가게 교육을 놓지 받았을 거 않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부인을 가지고 눈을 이제 끌고 가서 아우.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저때 이제 남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예. 쫓아가게 돼서요. 저 논두렁까지 내려가서 저 4마리를 진짜 목숨을 걸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병원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서 현재 뭐 성형 수술도 받고 살점을 붙이고 하는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저 남편의 증언이 뭐냐면 걔 주인은 뭐했냐 이런 거. 도망갔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걔 주인이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더라. 분명히 아니, 어떻게 있었는데. 그럴 수가 있죠? 하고 나중에 잡혀보니까 이 알코올 농도 0.557 상태로서 만취 상태였다라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었고요. 네, 네, 네. 이때 뭐 그 개 주인은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사냥개의 특성상 말리게 될 경우에는 더 달려간다. 포악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뒀다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게다가 예, 예. 이게 지금 뭐 멧돼지를 잡는 맹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더 안전이 필요할 게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은 현재 이 주인을 이제 중과실치상 예.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예, 예. 네티즌은 뭐 구속 외환 그럼요. 막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입니다. 절박한 십적으로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중국으로 많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장기 이식 관련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죠. 환자 측의 입장에서도 네네. 안타깝고 뭐 여러모로 안타까운데요. 현재 많이 이 장기 이식에 대한 뭐 기간이 대기 시간이 짧아졌다라고 해도 콩팥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이게 평균 5년입니다. 근데 네네.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쩔 수 없이 급한 환자들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현재 뭐 비용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네, 넘고 있고요. 네. 알선책들이 빠르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개 뭐 성행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술은 뭐 베이징 외곽 병원에서 네, 조금 네. 허름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뭐 경찰에 따르면은 이게 워낙 지금 퍼져 있고 네, 네. SNS에서 그들만의 뭐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해외 원정 일단 뭐 살펴보면은 네네. 중국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거가 과연 다 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런 용어가 이제 뜬다고 합니다. 헬리콥터가 떴다 뭐 이런 얘기인데 헬리콥터라는 게 이미 이제 뇌사자 같은 즉 뭐 식망, 예. 각막, 뭐 췌장들이 모두가 다 네네. 장기 적출이 가능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저 장기 매매 일당들이 네. 가출 소년, 아유. 10대 소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네. 중국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뭐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예. 네, 이번에는 오늘의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인공지능이 많은 삶을 좀 바꿔놓고 있는데요. 우리 집도 이 거주 문화도 이 AI들이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미래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 오가는 이런 집들의 모습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설계로 만들어지는 집. 인공지능을 입힌 집은 주인을 알아보고 저절로 문을 엽니다. 가족끼리 쉴 때나 친구를 초대했을 때 거주자에게 가장 알맞은 상태로 내부 구조가 알아서 바뀝니다.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미래에는 집도 주문 제작해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집도 공산품처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조약돌 모양의 미래집 모형입니다. VR 장치를 쓰고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멋진 풍광이 보이는 창과 군더더기 없는 실내. 미래주택을 실감나게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약돌 집을 쌓아 올린 공동주택은 미래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에 다시 도래를 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같이 변화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의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도시, 집. 빅데이터와 로봇 기술 등 건축에 들어온 4차 산업기술 덕분에 거주자 마음까지 잃는 집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박선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에는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할 시간.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태욱 아나운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예. 이따 다음 코너에서 운동 준비하셨던데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탁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쇼컷으로 하고 오셨네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그러면 정말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죠. 네네. 연예계도 결혼 소식이 넘치는데 그중에 가장 기대되는 커플,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네, 송송 네. 커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10월 31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식 날짜가 공개되자마자 네. 협찬 제안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의 호텔에서 우리 웨딩드레스로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해달라라는 제안이 몰려오는데 하지만 송송 커플은 아닙니다. 라면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정중히, 그랬잖아요. 예, 네. 거절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송송 커플, 특히 우리 송혜교 씨가 웨딩드레스를 어떤 것을 입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평소에 송혜교 씨는 시상식이나 큰 무대에서는 우아한 롱 웨딩드레스를 입었었지만 공식석상 제작 발표라든지 영화, 뭐 언론 시사회에서는 이렇게 숏. 미니 스커트를 입었었어요. 맞아요. 미니 스커트를 입고 또 살구색 구두, 앞에 왜 펌프스라고 예, 하죠? 예. 앞에까지 다 굽이 있는 거를 신었었는데 다리가 더 길어 보이죠. 그렇죠. 아담한 어떤 키를 조금 네. 더 길게 보일 수도 있고 예. 비율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도 혹시 미니 스커트를 입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가 모아지고 또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송혜교 씨 웨딩드레스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네. 과거 다른 톱스타들이 입었던 웨딩드레스도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먼저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에 결혼을 했죠. 장동건 씨랑 결혼을 하면서 이미 먼저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드레스도 화제가 됐던 이유가 비욘세, 사라 제시카 파커 등 글로벌 톱스타는 물론이고요. 제클린 케네디, 낸시 레이건 등 미국 영부인들이 사랑한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면사포는 안 썼었네요. 네. 그리고 이 고소영 씨의 볼륨감 있는 몸매를 아름답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장미 같아요. 어깨 네. 라인이 다 드러나네요. 너무 아름답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희선 씨도요, 네. 이슈가 됐었는데 2007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약혼식에서 3벌, 결혼식에서 6벌, 총
9벌을 선보였습니다. 어휴. 이 모든 드레스의 가격을 합하면요. 8,69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 김희선 씨가 본식에서 입은 드레스는 미국 디자이너의 드레스라고 하고요.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현 씨. 예. 2012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와. 이 김희선 씨와 같은 디자이너의 제품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석이 장식돼서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드레스 네. 약 8천만 원 정도라고 한 벌에? 합니다. 벌써 네. 5년 전 드레스인데 굉장히 세련되네요. 맞습니다. 이 전지현 씨 역시 모든 협찬을 사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그거보다 더 큰 화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 결혼식 당일에 썼던 왕관입니다. 오, 저 왕관이 티아라. 네, 나폴레옹 왕이 사랑하는 여인인 조세핀을 위해서 아하. 특별히 제작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제품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예. 당시 한 전문가에 따르면요, 저 왕관이 가격 자체가 책정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보면 야, 톱스타들은 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나 보다라고 싶지만 톱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소박한 드레스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박한 결혼식, 소박한 웨딩드레스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태희 씨 꼽을 수 있겠죠. 김태희 씨가 B 씨와 1월에 결혼을 했는데 본식 웨딩드레스가 고정관념을 탈피한 미니 드레스였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드레스네요.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항상 우아하고 길다고만 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그 피로연 때 입은 드레스도 실크로 좀 미니 드레스를 선호를 네. 했는데 김태희 씨가 서울대 그 의류학과를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를 직접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하는데 그런 재주가 또 네, 있군요. 힘을 보태서 이렇게 직접 꾸렸고요. 또 이효리 씨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태국 여행 때 가다가 이제 쇼핑 10만 원짜리 드레스를 샀는데 이 드레스를 꼭 결혼식으로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네, 네, 진짜로 제주도에서 이상순 씨와 결혼을 했을 때 이 드레스를 입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들꽃으로 이렇게 화관을 장식하고 부케도 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연스러움이 강조된 네. 웨딩 드레스와 결혼식이었죠. 예, 그러니까 명품 그 자체로도 빛이 나지만 네네. 예, 가격과 상관없이 네. 명품인 사람이 입으면 그 자체가 맞아요. 명품이 모든 아닌가. 신부는 다 아름답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예. 이렇게 여배우들의 웨딩드레스에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네. 또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웨스트 대 월스트, 베스트 대 월스트 뽑혔는데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결혼정보회사 D사의 소속 웨딩 플래너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네. 웨딩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린 여배우는 누구인지 1위로 2011년에 결혼한 김효진 씨가 뽑혔습니다. 네, 이 김효진 씨는 몸매가 돋보이는 머메이드 라인의 드레스와 이 레이스 상의를 조화롭게 매치를 해서요.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신부의 모습을 선보여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예, 예. 그 뒤를 이어서 2위는 강혜정 씨. 2009년에 맞습니다. 결혼한 강혜정 씨입니다. 강혜정 더불어. 씨는 이 발랄한 매력을 선보였어요. 네. 그래서 또 많은 웨딩 플래너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뽑았는데요. 네. 반대로 이제 웨딩 드레스가 좀 안 어울린 안타까운 신부는 네. 누구일까라는 네. 질문에는 굴욕인데? 1위로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조금 왜요? 전에 얘기했던 네, 전지현 씨였습니다. 오.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예. 다 아름다웠지만 이 네네. 어정쩡한 길이의 소매가 오히려 상체를 좀 이상했다. 부각시켰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네. 또 2위는 2013년에 이병헌 씨와 결혼을 한 이민정 이민정 씨. 씨였는데요. 이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드레스의 치마가 지나치게 길고 풍성해서 오히려 신랑 신부가 이 치마에 묻혀서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건 어쨌거나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맞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경구, 김남길, 설현주연의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해서 극장과 화제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스릴러 영화가 야, 많은 관객을 오랜만인 동원하는 것 것은 같아요. 오랜만인데요. 네. 6일에 개봉을 해서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살인자의 기억법은 올해 개봉한 이 스릴러 영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스타 작가죠. 김영하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이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딸에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벌어지는 아주 오싹한 영화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영화의 흥행, 주연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경구 씨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대단한 배우 아닙니까? 네, 연기를 위해서 무려 10kg 이상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 직후가 가장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서 감독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했던 모습인데요. 또 이런 대전에서 첫 촬영이 시작을 했는데 무려 5일 전에 미리 가 있었다고 합니다. 긴장이 되고 불안해서 가 있었는데 이 5일 동안 라면 반 개씩 먹으면서 버텼고요. 촬영해야 되니까. 네, 참치 통조림 하나. 아이고. 이렇게 대단하네. 살을 빼면서 촬영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노력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서 한층 성숙한 면모를 보인 설현 씨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설현 씨는 외모에 대한 망언 아닌 망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어떤 망언을 했을까요? 설현 씨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흐뭇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배우인데 설현 씨가 과거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밝혔어요. 까만 피부, 튼실한 허벅지, 비대칭 얼굴, 이게 콤플렉스다라고 하는데 반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망언으로 꼽힌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털털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똑 부러지는 성격이 갖고 싶다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외모에 털털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뭐. 안 그래요? 외모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성격은 털털해. 그럼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개그맨 신종영 씨가 연이은 폭행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폭행이 있은 이후 4일 만에 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신종영 씨가 계속해서 검색어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9월 1일과 5일, 그러니까 닷새 만에 2번의 폭력 사건에 연루됐고 폭행을 했습니다. 특히 5월에 있었던 폭행은 CCTV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쓰러져서 기절해 있는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말리려는 남성에게는 복싱 스텝을 밟으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흰옷하고 청바지 입은 사람이 이제 신종영 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리려는 사람에게도 위협을 가했고요. 지금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이네요. 네네. 그랬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도 지금 위협을 한 거죠. 계속해서 폭행을 한 거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15분간 이런 폭행은 지속이 됐고요. 폭행을 당한 쓰러져 있는 분이죠.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그리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1일에 있었던 인터뷰예요. 첫 번째 폭행 사건이. 첫 번째 폭행은 어떤 거였냐면 남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하고 철제 의자로 내리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닷새 동안 2번의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현재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인데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억울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차 폭행 이후에 뱉었던 말이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네, 조금 전에 화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채널A 기자가 이렇게 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 무에타이를 하고 자신은 주짓수를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때렸으면 정말 큰 부상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10번, 20번도 참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요. 뺨을 때린 건 사실이지만 특수폭행, 그러니까 의자를 휘두른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요. 이어서 연예인이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참을 수 없다. 비굴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라고도 밝혔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저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와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종영 씨 첫 폭행 사건이 있은 후에는 이제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꾼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는 철제 의자로 위협을 했지만 내려치지는 않았다 이런 말도 했었고 또 사과를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반응에 오히려 누리꾼들은 분노를 하고 있고 더 거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을 울먹이면서 죄송하다고 인터뷰도 하던데 이거 다 쇼한 거 아니냐?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네요. 라는 글도 올라와 있고요. 이 정도면 병이다. 술 먹고 사고 났으면 술을 멀리해야지 속상하다고 술 먹고 또 사람 치고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인생의 실패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라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실망감을 가득 담은 비난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 연예가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가을 오면 부쩍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로울수록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뭘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가을철 기죽는 면역 군단입니다. 맞아요. 가을에 정말 면역력 중요하죠. 마치 뭐 내 몸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면역세포 기 팍팍 살리는 비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혜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차윤환 식품영양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에 만나는 조차 커플. 네. 자,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외로움 때문에 병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지에 실린 보고를 보면요. 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투쟁 모드, 그리고 굉장히 도피하는 이런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런 외로움을 타게 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하면서요. 염증세포, 백혈구를 증가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세포가 증가하면서 항염증 유전이 적어지고 염증 유발이 많아집니다. 염증 유발이 많아지면서 항바이러스 유전자도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나 외부 침입이 왔을 때 힘없이 무너지게 돼서 질병에 취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외로움을 제가 잘 다스려서 마음을 조절하면 이 면역력이 상승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리옹 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면요. 5년간 관찰했더니 우리 참선을 한 고승 있잖아요. 이런 고승들의 뇌를 관찰해봤더니 일반인에 비해서 좌측 전두엽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 어떤 공격이 와도 참선을 할 수 이런 분위기가 이미 참선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막 만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어떤 정신적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그 효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면역력 하면 흔히 뭐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런 면역 체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네, 면역 체계라고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또는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를 방어를 해서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크게는 1차 면역 체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세분화된 체계가 있습니다. 1차 면역 체계는요. 아주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공기를 흡입하는 코라든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침을 통해서 먼저 방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장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내려가는 곳곳이 방어를 하는데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허물어지겠죠. 그다음에 피부를 통해서도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1차 그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건 장에는 이제 70%의 면역 세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결국 면역 세포가 최전방에서 내 몸을 지키는 보디가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세포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군대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1차 면역 시스템이 우리 큰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국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가 있는데 이 내추럴 킬러 세포는 최전방 전투병이네. 최전방에 있는 똑똑한 전투병입니다. 군인으로 따지면 천병이네, 천병. 제일 앞에 나가서 뭔가 살피는. 최전방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장한 적군까지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발견을 해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똑똑한 최전방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군인에 해당하는 킬러 T 세포가 있습니다. 이 킬러 T 세포는요. 일단 아군이야 적군이야 판정을 해서 적군을 공격하게 교육이 되어 있어요. 이 T 세포는요. 흉선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흉선은 가슴과 심장 사이에 존재하는데요. 사춘기 이후에 점점 줄어들어서 50대가 되면 굉장히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면역력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가 최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런 국방 시스템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세포입니다. 바로 수지상 세포인데요. 커맨더. 네, 수지상으로 이 갈기들이 있으면서 뭐든지 나쁜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그 나쁜 거에서 특징적인 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전체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생긴 건 다 주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전구. 진짜 우리 커맨더. 예, 그렇죠. 내가 먼저 잡아먹고 요 비슷한 것만 나타나면 다 경계하라라는 거를 알려주게 된 총사령관이죠. 네. 그다음으로는요, B세포라고 있는데 이 B세포는 한번 당했다. 그럼 다시는 이런 공격에 이겨내야지 하는 기억세포를 저장을 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똑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다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죠.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 밖에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도망치면 끝까지 추적하는 호중구도 있고요. 죽은 시체까지 잡아먹는 네. 대식세포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몸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말도 예. 있어요. 살이 찌게 되면 면역세포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면역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질병을 막아내는데요. 심지어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을 독을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가 네. 뭐냐면 바로 살이 쪘을 때예요. 네, 이런 결과는 프랑스 리옹 대학의 연구에도 있는데요. 비만 환자의 NK,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그 전방에 있는 똑똑한 세포를 관찰을 네. 해봤더니 심지어 그 방어하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면역력이 그러니까 비만은 저하되어 있다. 무조건 독이다. 이렇게 네, 또한 정리할 수 있을 것 우리나라에 같아요. 있는 국내외 실험 보고를 네, 보면요, 내장 지방 안 좋잖아요. 네. 내장 지방에 있는 이런 NK 세포들은요, 네. 오히려 인슐린 분비를 방해해가지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네. 사실은 그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 원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차 교수님은 계속해서 리액션만 옆에서 네, 뭐 비만 이런 얘기하니까 오, 막 이러면서 하고 계신데 네. 잠시 후에 또 차 교수님 시간이 좀 돌아오니까 기대해 주시고 네. 예. 우리 근데 면역 세포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약해지면은 뭐 다양한 만병의 근원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 그 면역 세포가 약해져서 대상포진에 걸리는 맞아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상포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프고 예. 후유증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어려서 수두를 앓고 나서 그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신경절에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전체 신경절의 통증과 발진을 유발을 하는데요.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고 심지어 한 번 앓았던 사람이 또 앓는 그런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제 주변에도 그 방송하는 선배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얼굴에 대상포진 생기고 이런 거 봤거든요. 네. 진짜 굉장히 아파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요즘 같은 환절기철에 방치를 하다가 면역 세포에 기를 죽이는 의외의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죠? 뭐죠? 네, 의외의 생활 습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했는데 오히려 면역이 좋지 그러니까. 않은 거죠. 예. 자, 자, 차회선 차단제요? 네, 이건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우리가 오.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하고 있고 자외선이 우리 몸에 좋지 안 좋죠. 않다고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D 합성에는 자외선이 꼭 필요한데요. 너무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니까 비타민 D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40, 50이어도요. 우리 햇볕은 95% 이상 차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잘 바르는데 얼굴은 또 뭐가 생기니까 꼼꼼하게. 얼굴을 꼼꼼하게 바르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되게 15분에서 20분만 노출이 되어도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아침에 산책을 할 때는 네네. 팔은 안 바른다든지 네. 좋겠죠. 다음은 뭐예요? 두 번째. 네, 구강청결제요? 다음은요. 네, 오. 구강청결제입니다. 이것도 의외예요. 네, 구강청결제 많이들 사용을 네, 하시는데요. 입국 세균 제거에 그렇죠. 세균을 제거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균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을 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많이 과하게 하면은 또. 사용- 또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네. 소량만 사용하는 게 자, 좋아요. 마지막 뭐죠? 세 번째요. 드디어 열일하십니다. 네. 코털 가위? 코털 가위입니다. 예? 코털을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 코털은 우리 몸의 최전방에 있어요. 아. 코털 자체가 바이러스 세균을 없애도록 하는데요. 예, 이 코털 가위로 다 잘라버리거나 뽑아버리면 오히려 코에서 균을 잡아주거나 네네. 습도를 맞춰주는데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반대로 면역세포 기를 팍팍 살려주는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옛날 이러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네. 예. 기침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자고 일어나서 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네네. 저는 오늘 이렇게 얼음물을 한번 고려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물 이게 세수하면 정신이 확 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볍게 찬물 한 잔 찬물을 드시면 먹어요? 이 찬물이 들어가면서 속에 이제 긴장이 확 올라가니까 또 그 차가워진 이 내부를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심장이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찬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한잔 정도? 한 잔 정도. 한잔 기침을 정도.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드셔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 코코넛. 이 기름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아까 면역세포들은 군대처럼 움직인다 그랬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한데요. 이 코코넛 오일에는 나우루산이라는 게 있어서 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에너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예. 쉽게. 그래서 고밀도의 에너지인 이 코코넛 오일을 조금 이 오일을 드시는 것보다는 한 스푼 정도? 밥에 이런 식사 중에서 예. 같이 이렇게 섞어 드시는 것을 좀 권하고 한 싶습니다. 스푼 정도. 예. 자, 그러면은 내 면역력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조 원장님? 네,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네.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10가지 나오는데요. 피로가 잘 풀리지 네. 않는다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예. 스트레스 자주 쌓인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까지 10가지 중에서요. 네. 7가지 이상이 지금 체크에 주의 해당이 필요. 된다면 굉장히 주의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좀 띄워드릴 테니까 빨리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네. 착착착 찍어가지고 네. 내가 10가지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여러분께 좀 그렇죠. 체크해 보시기 현대인들은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자주 쌓이니까 네. 해당되기가 쉽죠. 저희가 포토타임까지 예.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면역 분단기를 팍팍 살려주는 음식궁합 소개해 주시죠. 아, 이게 중요하죠. 음식으로 네. 이제 면역을 우리가 살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흡수를 올려주는 예. 조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레몬하고요. 레몬. 녹차입니다. 녹차. 예, 어. 레몬에는 이제 비타민 C와 또 네. 유기산 같은 신맛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차에는 케라틴, 이거 뭐 케로틴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서로 같이 있었을 때 흡수를 좋게 해줘요. 아울러 녹차는 좀 떡떠름하잖아요. 네. 그런데 레몬이 들어가면 새큼해지면서 아. 이 두 가지를 먹기를 더 좋게 해주기 때문에 오. 아주 좋은 그러니까 조합이라 그러니까 레몬과 녹차를 같이 좀 먹어라 이런 네,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오, 예. 레몬과 자, 녹차. 두 번째는요. 면역력 강화를 두 배로 합니다. 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식품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마늘하고요. 마늘. 거기에 고등어. 고등어. 맞아요. 예. 옛날에 우리 그 중국 사스 유행할 때 예, 예. 우리가 마늘 때문에 이거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로 마늘은 면역력 자체를 도와주는 식품인데 뭐 네. 그 안에 셀레늄과 다양한 무기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들은 오메가3 계열 지방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들이 결과적으로 혈류를 좋게 해줍니다. 면역 세포들이 네, 피를 네. 타고 곳곳으로 가야 결국 우리를 보여주기 네. 때문에 이 두 개를 드시는 게 좋고요. 아울러 고등어의 비린내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의 조합이라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찜은 많이 먹는데 거기에 마늘 넣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마늘을 좀 이렇게 썰어가지고 얇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네. 곁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 생으로 드셔도. 예. 자, 그다음은 자, 마지막 심장 건강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 뭘- 네, 뭘까요? 심장 건강 튼튼. 사과와 사과. 포도입니다. 아, 이 과일 두 가지가. 포. 네. 예. 일반적으로 둘 다 색깔이 있잖아요. 네. 예. 이 표면에 있는 색소들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네. 뭐 쿼르세틴이라고 하거나 또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포도는 좀 달고요. 네. 사과는 약간 새큼한데 새콤하죠. 네. 이 두 개가 맞으면 조금 더 달콤해지고 조금 더 새큼해집니다. 그래서 먹기도 더욱더 편하기 때문에 요즘 가을 제철 과일들이잖아요. 네. 이 두 개 해서 하루에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엄청 달기만 한 부사보다는 조금 새콤한 사과를 먹는 게 좋겠네. 그렇죠. 네. 예.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들이어서 면역을 키우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비장의 모기를 준비했다는 건 또 뭐죠? 일단 뭐 이렇게는 조합인데 네. 그 중에서는 좀 이렇게 한 분야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브라질 너트? 브라질 너트입니다. 세 가지 한꺼번에 나왔어요. 예, 구아바이차, 최근에 이제 미역귀. 예, 예.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셀레늄이라고 하는 무기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뭐 네. 항암 무기질이다, 면역력 무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브라질 넛이 셀레늄의 함량이 전 세계에서 알려져 있는 식재료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고. 예,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거 한두 알만 하루에 두 알. 드시면은 네. 셀레늄 공급이 충분하니까 예. 그렇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구아바입차? 예, 다음은 이제 그 미역귀라고 하는 건데 미역 자체가 면역력이 좋아서 네. 이제 우리 산후에 아, 꼭 예, 산모들이 예.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 미역귀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 뭐 그 중에 뭐 후코이단
이런 성분들이 면역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또 귀도 좀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좀 귀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아바 잎은요. 우리가 구아바 그러면서 옛날부터 좀 이제 김 씨가 광고했죠. 광고한 그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남미의 원주민들이 먹었던 면역력을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 약용식물인데요. 잎, 열매, 줄기, 뿌리 이런 걸 다 먹었기 때문에 구하실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차로 한 잔 드시는 것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브라질 너트 하루에 2알입니다. 구아바 잎차, 미역 귀까지. 네, 그리고 이번에는 평소에 건강 전도사를 자처하는 우리 김태욱 아나운서가 면역세포 기살려주는 운동법 준비하셨죠?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요,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있고 전공이 체육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 이렇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오늘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말씀해 제가 앞으로 나왔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장에 면역세포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배꼽 허리치기라는 건데요. 한 손은 배꼽을 치시고요.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치는 겁니다. 척추는 곧게 세우고 다리는 살짝 구부려줍니다. 근데 이렇게만 치면은 스쿼트 자세. 네, 너무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팔을 앞뒤로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야, 이거는 전통춤인데요? 그렇죠. 얼쑤 이러면서 모든 운동은 집중을 하고요. 즐겁게 해야지 또 효과가 있습니다. 천사. 얼쑤. 자, 이런 식으로 배꼽 허리치기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 한의사 선생님께 직접 배워왔습니다. 대추혈을 치는 건데요. 대추혈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이 첫 번째 나온 뼈의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손은 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치면 어렵죠. 그래서 살짝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치는 거고요. 반대 손은 또 등을 칩니다. 여기 이 손도 내버려두면 안 되는구나. 그럼요. 놀게 하면 안 되네. 쉴 새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하나 치고 반대 치고 이거 다 자세가 치고 약간 이 자체가 좋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요 몸에 이렇게 기운이 전하듯이 찌릿찌릿하고요 1분만 해도 땀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좋은데 이거? 어려워 이 아침 없어. 좋다. 우리 모두가 노래가 이렇게 절로 나옵니다. 네.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마지막은요 배꼽 운동입니다. 배꼽에 엄지손가락을 양손에 대시고 배꼽을 이렇게 누르면서 배를 이렇게 쑥 밀어 넣고요. 그리고 엉덩이까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배를 쭉 내밉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다시 아니 이렇게 막 손만 갖다 대는 걸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손으로 이렇게 살짝 장을 눌러주는 거죠. 장을 눌러서 옆으로 보여드리면 똑바로 서서 호흡을 들이쉬면서 배를 이렇게 쭉 내밀어주고요. 배꼽 주변을 누르면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엉덩이까지 쫙 조여주는. 괄약근까지. 그렇죠. 야, 김태욱 아나운서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시네요. 아니 오늘 보니까 김태욱 아나운서 적성을 찾았네요. 그럼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벌써 장 운동을 하니까 화장실을 좀만 기다려요. 네네. 자, 김태욱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적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치유비책 좀 정리를 해주시죠, 조 원장님. 네, 면역력 별거 없고요. 열심히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제철 음식 드시면서 면역력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차 교수님? 아까 김태원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웃으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니까 오늘 배웠던 운동과 음식 드실 때 찡그리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보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운동도 꼭 보시고 그냥 계시지 말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지금 바로. 해주시면. 해보시죠.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재밌잖아 이게. 천사.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전국의 맛을 찾아 떠나는 여기 맛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맛 따라 찾아온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요. 한정식, 콩나물국밥 등 전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메뉴들이 즐비한 가운데 요것 하나로 연예인들은 물론 리포트 전 주한미국 대사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는 이곳. 가마솥밥과 놋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나물의 주파 전주 비빔밥 되겠습니다. 거기에 뜨끈하고 구수한 된장찌개는 덤이래요. 비빔밥 하나로 문전성시 이루는 이곳. 집에서 먹던 비빔밥은 잊어라. 이것이 바로 전주 음식의 품격.
다른 반찬도 필요 없다. 그냥 먹다 보면 그릇까지 먹고 싶어지는 특별한 비빔밥의 맛.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데 한 번 먹은 사람들은 마니아 같아요. 여기는 비빔밥다운 비빔밥을 하는 거야. 이곳 맛의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에 카메라 설치하고 어디 보자 분주한 사장님의 모습. 그런데 이때 수상한 양념장을 가져오는 사장님. 그게 뭐예요? 우리 집에 고추장인데 고추장이 비밀이에요. 고추장 장이. 이게 비밀이에요. 언뜻 봐선 평범해 보이는데 그냥 고추장 아니에요? 그냥 고추장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는 이게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3가지. 자, 3가지가 들어갔다는 특별한 고추장 맛을 찾아 사장님과 동행한 제작진. 어디? 이 세상에나 눈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장독대. 아니 비빔 양념장 만들려고 도대체 장을 몇 개나 담그신 거예요? 사장님 여기 뭐 있는 거예요? 간장, 된장, 고추장. 모든 요리의 맛을 좌지우지한다는 장. 온 가족이 국내산 메주를 띄워서 매년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든다는데요. 짧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3년까지 묵은 장만 사용한다는 사장님. 된장으로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비빔밥에 들어가는 모든 나물은 요요 간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추장은 기본적으로 몇 년 정도 있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1년 묵혀요. 1년. 어디 1년 묵은 고추장 맛 좀 볼까요? 너무 묵히면 새카맣게 변해 비빔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꼭 1년 묵은 고추장만을 사용한다는데요. 3가지의 비밀. 찹쌀, 보리, 밀 종류대로 고추장을 담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비빔밥을 책임지는 1등 공신 비빔장을 만든다고. 콩나물, 고사리, 황포, 묵 등 각 재료에 맞게 정성으로 무치고 볶아준 나물들은 놋그릇에 정갈하게 담아주고, 비빔밥의 단맛을 책임지고 있는 쌀밥은 손님 개인별로 가마솥에 나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년 묵은 된장으로 만드는 된장찌개도 함께 곁들여 구수한 맛을 첨가. 이것이 바로 전주의 품격. 임금님도 반했다는 전주 비빔밥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직접 만든 반찬까지. 아니 이게 한정식인지 비빔밥인지 구분이 안 가네, 안 가. 전주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라 했던가요? 너나 할 것 없이 휘적휘적. 이렇게 비벼 드시면 안 돼요. 비빔밥은 원래 전주 비빔밥을 저불로 비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저로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셔야 갓 지은 가마솥밥으로 비벼 먹기 때문에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게 숟가락으로 비벼야 맛이 있다는 이곳 비빔밥. 20년 내공로가 든 사장님의 현란한 손목선에 배 손님들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내가 비빌 때하고 쫙 바꿔보면 쫙쫙 연겨. 그걸 진짜 그냥. 그냥 이렇게 비비면 안 돼. 다 묻어주셔야 돼. 더 오래. 이렇게 다 일일이 비벼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팔 아파서. 손님들이 밥을 다 비비면서 우리가 확인해갖고 안 비비시면 제가 중간 손봐드리지. 왜요? 다 비벼주시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나 죽어. 돈 벌다 알아 죽어. 최고의 합창단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각각의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내는 비빔밥. 여기에 전주 대표 민속술로 알려진 모주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활용점정이라. 음식에 간이 골고루 다 뱄어요. 아까는 겉돌았거든요. 제가 비볐을 때는. 지금은 골고루 다 골고루 뱄어요. 다른 데 거랑은 좀 다르게 깊은 맛이 있어요. 여기 맞고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제한 시간 15초. 전주 비빔밥은 저불로 비빈다고 홍보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밥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수저를 막 칠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밥이 앵기고 맛있어요. 날짜에서 물 나오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찾아온 두 번째 맛고요. 한라산 성산 일출봉과 함께 제주 3대 산으로 불리는 산방산이 보이는 이곳.
맛집 많기로 유명한 제주도에서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사로잡은 이곳의 메뉴. 고등어 구이부터 전복 요리까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선 뜯고 맛있게 어우러진 해물 비빔밥 씹고 제주의 맛을 한데 모은 국물 마시고 도민들한테도 맛집을 선물하고 숟가락 놓을 수가 없어요.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이곳의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 압도적인 길이로 손님들 눈길 사로잡는 갈치구이. 뭐 한 발 정도 이렇게? 갈치구이와 전복, 흑돼지 수육까지 한 자리에서 맛보는 푸짐한 제주도 한상 차림. 제주도 와가지고 이 집에 와서 푸지게 먹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손으로 덥석 집어 살만 쏙쏙 골라 먹는 재미. 비교 불가 제주산 갈치. 아유 어떻게 살 좀 봐, 살 좀 봐. 맛있겠죠? 갈치 살이 똑똑하고 맛도 좋고 아주 그냥 살살 제대로 넘어갑니다. 갈치가 엄청 실해서 숟가락으로 살이 떠져요. 숟가락으로 퍼먹는 갈치. 제주도의 튼실한 갈치들은 예로부터 유명하지요. 그나저나 저기 갈치야, 너 어디 있는겨? 사장님, 갈치 얼굴 좀 봅시다. 어머나 깜짝이야. 등장부터 압도적인 기럭지를 자랑하는 제주 갈치. 90cm에서 한 1m 이상 되실 거예요. 웬만한 성인 한 팔 길이보다 더 긴 은빛 바디를 뽐내는 갈치. 그 길이는 무려 1m. 통통한 살에 간 베이게끔 칼집 내주고 양념장과 소금 뿌려서 전용 석쇠에 넣고 오븐에서 잘 익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자 갈치야 맛있게 익어주렴. 어서 보고 싶다 갈치야. 갈치를 굽는 요령이 있나요? 특별한 요령은 없대요. 간만 잘 맞추는 게 요령입니다. 시간하고 전용 오븐기에서 노릇노릇 지글지글 바삭하게 익은 갈치는 흰 쌀밥 위에 얹어서 같이 먹어주면 아유 다른 반찬 하나 필요 없이 요것만 있어도 밥 2공기는 뚝딱이겠어요. 그렇죠? 3공기인가? 짱 싱싱하고 또 통통하고 담백하고 또 맛있네요. 여기는 갈치구이도 맛있는데 전복 성게 비빔밥이 정말 대박이에요. 여기는. 살아있는 전복 여기 붙어라. 제주도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전복 바로 잡아 그 자리에서 썰어주고 여기에 각종 채소와 나물 솔솔 볶아준 뒤 그릇에 밥과 함께 차례대로 예쁘게 올려주는데 색감 살린 나물과 전복 그리고 성게알까지 넣어주면 없던 입맛도 살아난다는 매콤달콤 전복 성게 비빔밥 되겠습니다. 고민이다. 오늘 점심 뭘 먹지? 그래 비빔밥 너로 정했어. 자 초고추장 넣고 쓱쓱 비빈 전복 성게 비빔밥. 아유 입맛 까다로운 우리 할아버지도 일에 지친 아버님도 반하지 않고는 못 비긴다는 바로 그 맛 맞죠?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있으니까 진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음식이 깔끔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여기 맛보요 공식 홍보 찬스 고찬스 제한 시간 15초. 저희 집은요 친절과 청결, 맛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농사는 저희가 짓고 있으니까 셀프업을 만들어가지고 편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갈하게 또는 푸짐하게 맛있는 한상 차림으로 유혹하는 전주와 제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축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타향살이 아닌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각국의 전통 공연에서부터 K-팝 경연대회까지 그 현장의 뜨거웠던 열기 지금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약 6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고!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가빈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안산에 있는 호수공원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축제 현장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즐거운 축제 한마당이 열렸는데요. 베트남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런 때문에 왔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 자리를 축제장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사님의 개회사가 끝나고 내국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합의 의미를 담아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만드는 비빔밥 퍼포먼스도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등 각 나라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통 의상 퍼포먼스와 공연이 함께 펼쳐져 내국인들은 물론 다른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전통 의상과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되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캄보디아의 만두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꿀떡 같아요, 꿀떡.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한복을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코너가 가장 인기 있었는데요. 기분 너무 좋아요. 구경하는 게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먹어보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 체험도 소개받아보고. 이때 한켠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복 매무새를 다듬어주는 훈훈한 광경을 포착.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관계로 오신 거예요? 저희 직원인데 오늘 여기 K-POP 경연대회 출연한다고 해서 예, 응원하러 왔습니다. 회사가 좀 동떨어져 있어서 주변에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노래방 시설을 갖춰놓고 연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노래방 기계까지 구입하셔서 예. 대단합니다. 준 거지만.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잘해보세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펼치는 K-POP 노래자랑 경연대회. 총 8개 팀이 무대에 올라 트로트부터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의 K-POP 커버 무대를 선보이며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사랑했지만을 부른 스리랑카의 사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와! 많이 기뻐요. 많이 행복해요. 정말 이 행사 만들었던 광주 지원 외국인 센터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서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상봉이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스리랑카에서 온 차미 씨는 눈 수술을 마친 아들을 올해 처음 보는 곳이라고 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저희 한국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인생에 받았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부탁드리 부탁하세요. 바라기디오 하트야 다키네. 부탁해 마다 이게 미아스타우리 레비티겐 부탁. 서로의 문화를 엿보며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던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들의 유쾌한 화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 대학이 협력한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수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은 중소기업이 주체가 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에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